르네상스 시대 그림들을 보면 정말 진짜 같잖아요. 근데 그게 그냥 영감만으로 뚝딱 나온 게 아니었다는 사실 아세요? 사실 이건 예술과 수학의 아주 혁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붓 대신 숫자를 들고 그림을 그렸던 한 천재가 있었죠.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떻게 평평한 캔버스 위에 저렇게 완벽한 3차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?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두 그림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왼쪽 중세 그림은 좀 납작해 보이죠? 인물 크기도 그냥 종교적으로 누가 더 중요하냐 이걸로 정해졌어요. 근데 오른쪽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를 보세요. 와, 이건 뭐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깊이감이 느껴지죠? 대체 이 극적인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?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보는 것의 혁명이에요.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생각의 대전환,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.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. 중세시대에는 모든 게 신 중심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림에서도 신이나 성인이 제일 크게 그려졌어요.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아니,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게로 그리자. 이렇게 된 겁니다.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요. 멀리 있으면 작게, 가까이 있으면 크게.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데 이게 바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을 그림에 옮겨올 도구가 필요했겠죠. 그게 바로 선 원근법입니다. 보세요. 모든 선들이 저기 한 점, 소실점으로 싹 모이잖아요. 이 간단한 원리가 진짜 마법처럼 평면을 3D 공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. 그런데 이건 마법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수학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수학자였던 사람. 이 두 세계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죠. 그의 이름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,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핵심 인물인데요. 그는 위대한 화가였지만 그만큼이나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. 말 그대로 그의 삶 전체가 예술과 과학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피에로는 정체성이 두 개였던 셈이에요. 그리고 이게 그의 슈퍼파워였습니다. 위대한 화가이면서 동시에 아주 뛰어난 수학자, 그리고 혁신적인 기하학자였으니까요. 한 손에는 붓을, 다른 한 손에는 계산자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알고 끝낸 게 아니에요. 아예 원근법에 대한 책을 써버렸습니다. 그것도 3권이나요. 그림, 기하학, 수학에 대한 책을 써서 자신의 혁신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상에 널리 알린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그의 머릿속, 그 수학적인 세계는 과연 어땠을까요? 그가 세상을 어떻게 기하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피에로가 완전히 꽂혔던 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다면체입니다. 주사위 같은 입체 도형 생각하시면 쉬워요. 그는 이 완벽해 보이는 도형들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블록,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만든 보이지 않는 설계도 같은 거라고 믿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이 5가지 완벽한 형태, 플라톤 입체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. 이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보세요. 그는 이 순수한 형태들 안에 우주의 비밀, 어떤 신성한 조화 같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. 자, 이거 보세요.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피에로가 자기 책에 직접 그린 사파입니다. 머릿속에 있는 저 복잡한 기하학 도형을 원근법에 맞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려냈다는 거예요. 머릿속 수학을 손으로 그냥 꺼내놓은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이론은 이쯤 하고요. 그래서 이 수학 천재가 캔버스에 붓을 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그 결과물을 직접 한번 보시죠. 피에로가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회화란 공간에 대한 증명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. 와, 정말 멋지지 않나요?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공간을 수학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. 캔버스가 곧 그의 칠판이었던 셈이죠. 그의 대표작, 그리스도의 척형입니다. 그냥 딱 보면 굉장히 고요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죠. 빛도 부드럽고 분위기도 아주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 그림의 진짜 비밀은 바로 그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. 보세요. 완벽한 수학적 격자. 이 그림의 모든 것, 기둥, 바닥 타일, 심지어 서 있는 사람들 위치까지 전부 다 이 격자 위에 칼같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.
우리가 느꼈던 그 안정감과 고요함은 사실 이처럼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물이었던 거죠. 소름 돋지 않나요? 여기 또 다른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. 우루비노 공작 부부 초상화인데 그림이 두 개로 나뉘어 있죠? 근데 이걸 나란히 놓고 보면 짜잔! 배경에 있는 저 수평선이 정확하게 하나로 이어집니다. 피에로는 이런 수학적인 장치로 이 두 사람은 같은 공간, 같은 세상에 함께 있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15세기의 이 예술가이자 수학자가 5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왜 우리가 아직도 그를 기억해야 할까요? 그의 영향력은 전날 어마어마했습니다. 피에로가 원근법을 딱 체계화하니까 그의 제자였던 루카 파치올리가 이걸 널리 퍼뜨렸어요. 그리고 그 책을 누가 봤느냐?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.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모두 피에로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. 사실 우리는 매일 피에로의 유산을 보고 있습니다. 어디서냐고요? 여러분이 보는 영화 속 CG, 그리고 3D 게임 엔진, 카메라 렌즈, 심지어 VR이나 AR까지요. 이 모든 현대 기술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? 맞아요.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구현하는 원리. 바로 500년 전 피에로가 완성했던 바로 그 수학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. 무려 500년! 한 예술가의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지배해온 거죠. 이제 다음에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냥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볼 때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럴듯한 화면 너머에 이 모든 걸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500년 된 수학의 질서가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시나요?